재윤경 노정렬의 경제 60분 두 번째 주제는요. 자, 뭐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. 중요한 사안이라 사회적으로. 이제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일 것이냐. 올해는 9,620원입니다. 네.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한 번도 10,000원이 안 그렇죠. 됐었는데 네. 지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률 가지고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엊그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5% 올려서 12,000원은 돼야 된다. 네. 이렇게 일단 제시는 했습니다. 네.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오른 거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 그랬고 네. 한 30% 정도는 30은 안 되는군요. 반대가 49, 급격한 네. 인상은 부작용 동반해. 네.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. 네. 찬성이 27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여론조사에서 27이면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. 네. 협상용으로 던진 카드라고 저는 보이고. 그렇죠. 네. 사실 25%는 찬성하기가 조금 걱정이 된다, 우려가 된다. 그게 이제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노동계도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발표로는 그 5% 수준 그리고 좀 떨어져서 4% 수준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공요금이 거의 그게 중요한 거죠. 30% 가까이 올랐기 수도, 전기, 때문에 가스. 네, 공공요금이 거의 20%에서 30% 올랐고 전체 물가에서 공공요금의 상승률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25%가 넘어가는데 그것도 우린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라고 예. 하더라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상승률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4%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. 그렇죠. 네, 뭐 기준 시점이 이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5% 인상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또 이거를 누적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한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져 왔다. 그러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더 많이 예.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지불 능력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노동계의 주장이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한편으로 또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임금도 어쨌든 물가 상승을 밀어 올리는데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임금도 임금에 대한 물가죠, 사실. 네네. 그래서 그 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급격할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 우려는 사실 다 서로 하고 견인하게 있는 되는 거죠. 효과도 있는데. 네네네.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최저임금 꼭 해야 네. 내수가 진작이 된다. 네.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니냐. 네. 그 부분도 일정 정도는 맞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12,000원 제시했겠지만 거의 100% 가까이 그보다는 적게 책정이 될 텐데 네.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노동자분들 사이에 이 노노 갈등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네. 것이고요. 네.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아주 불법 집단으로 몰고 강경 진압해서 잠깐 지지율 재미를 본 게 있어서 이 노동계 쪽에 이런 12,000원 안을 아주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경제를 말아먹는 집단으로 몰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,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강경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죠. 네. 네,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안은 자기가 지지율 1%가 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. 오, 그러면 네, 우리가 1% 만들어 말이 해야 된다고. 전 세계에서는 지금 18에서 1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우리나라만 35지? 네, 어,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한번 가보자.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.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날 지지하든 말든 나는 대통령이야.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. 혹시 0% 나오면 네, 뭐 탄핵하겠어?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.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요. 네, 그래서 조금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이제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질 때마다 노조 탄압하는 모습이 일부의 보수층에게 어필해서 지지율을 조금 만회하는데 도움이 됐던 학습 효과를 전제로 또 그 좀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. 그래도 이번에 이 노동계 쪽 또 현재 이게요.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임금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노동계 쪽 인사들, 사측 인사들은 완전히 절반이라 가운데 있는 공익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. 네, 역대 모든 결정에 키를 네. 쥐고 있더라고요. 네. 이 저쪽에서 욕하는 중재를 게 하겠죠. 예. 욕하는 게 있어요.
이번에 헌법재판관들도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때문에 이념적으로 네. 판단했다 그러더니 네. 이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분들이거든요. 네. 지금 벌써부터 문재인 공익위원들이라 노동자 편만 들 것이다라고 지금 네. 또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유, 공익적 관점에서 하겠죠. 그리고 항상 노동자들의 생산성 위주로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렇게 제시한 것이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생계비 차원에서 네. 과연 뭐 4인 가족, 2인 가족 이렇게 살려면 최소한 얼마나 필요하냐 그걸 지금 중점에 뒀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나온 게 12,000원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되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10,000원은 좀 넘기는 게 그렇죠. 예, 이번에 좀 필요한 거 아닌가. 사실 우리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맞아요. 최저임금 10,000원이 끝내 그래서 달성을 못했죠. 못해하고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린 탓에 그거에 기사를 대한 보시면 처음에 9%가 10% 올린 적이 네, 있어요. 공격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받다 보니까 4년 내내, 그러니까 5년 내내 첫 해에 올리고 나머지 4년 동안 찔끔찔끔. 그 제대로 이렇게 인상폭을 반영을 못한 게 결과적으로 10,000원이라는 최저임금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. 예. 네. 윤석열 정부 다 못하지만 10,000원 넘게 해서 요번에도 조금 지지율에 올라가기를 네.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?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%는 지키시라고. 월급 250만 8천 원이 되나 봐요. 네. 예, 근데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적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네, 네. 많은 분들이 지금 실방입니다. 우리 재경님하고 저하고 지금 네. 실방을 하고 있고 중간에 뭐 광고가 또 들어갔었나 봐요. 네. 네, 광고가 붙는 방송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